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 요게 2024년 2월 28일 김충식의 연세대학교 다이어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4년 작년이지요. 2월 28일 날 이관섭 비서실장을 만납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권의 비서실장입니다. 왜 김충식이가 작년 2월 28일 날 이관섭 비서실장을 만났을지 의문입니다. 이관섭 비서실장을 또 만났습니다. 이건 2024년인데요. 2024년 2월 3일 날 만났네요. 2월 3일 날 이관섭 비서실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광주시 탐벌동 산 74-1번지 시유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유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인 것 같은데 이거에 관련된 메모가 적혀 있는 것도 특이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저거는 이제 대통령실이에요. 그 비화폰이죠. B자 써 있는 거 보니까 대통령실 비화폰 010-523-0땡땡땡인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김건희의 비화폰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밑에 770-2535도 역시 김건희의 직통,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의 직통 집무실 전화번호인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 밑에 석불스님도 있고 삼척대학교 총장,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날짜에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폭행 사건의 어떤 역할도 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철도청 국토관리청 등을 왜 만났는지 모르겠고요. 박세직 올림픽 관계자도 만난 것 같고. 특이한 거는요. 저기 보시면 이관섭 실장을 만난 날 진성TV, 그러니까 열린공감 보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날 저희가 김충식에 대한 제2국정농단을 보도를 한 날이거든요. 그날 왜 이관섭 실장을 만났는지는 의문입니다. 저희가 보도를 한 날, 자신에 대해서 제2국정농단 시리즈 보도를 한 날 왜 이관섭 비서실장을 만났을까? 자, 다음을 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저 이희천 교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희천 교수라는 사람, 저기 동글뱅이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희천 교수입니다. 이 사람인데요. 그 옆에 서 있는 사람들도 참 어디서 많이 보신 분들이시죠. 자, 이희천 저 교수는 국가정보원 교수였습니다. 국가정보원 교수였던 사람과 국정원 카톡으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국정원 카톡으로. 이희천 교수는 국정원에서 27년간 근무한 사람이고 탄핵을 막을 마지막 보루는 국민 저항권이다 라고 말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국정원 댓글부대 출신으로 알려진 사람이고 스카이데일리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희천 교수는 윤석열이 언급해온 반국가 세력, 종북좌파 척결, 프레임의 원조입니다. 반국가 세력이란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고 종북좌파 척결이란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김충식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혹은 국정원 카톡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을까? 의문입니다. 2023년도 김충식의 다이어리를 보면 맨 위쪽에 김대기, 코스코, 보시죠 여러분들? 김대기 실장 김대기, 그리고 포스코 최종욱이라고 적혀 있고요. DMZ 한반도 세계 평화를 위한 랜드마크로 부탁이 뭡니까? 청탁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써 있고요.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뭐 좋습니다.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하는 건 좋은데요. 그 DMZ를 왜 사유화로 김충식 개인이 그러한 랜드마크를 만든답니까? 거기다가 누구를, 어디를, 뭘로 쓰기 위해서. 열린공감TV는 그동안 쭉 취재를 해보니까 일본 자유대를 입성시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의혹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었기도 했습니다. 뭐 저희가 박스 치지 않은 곳에 있는 그 이름들과 전화번호,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들도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저 내용은 이런 내용이 아닐까요? 라고 추정되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열린공감TV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밑에 아래쪽 박스에는 김용태 부군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사람이 누구냐면
양평 부근수입니다. 양평 부근수가 왜 저기에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그것도 신기합니다. 자, 또 볼까요? 저희가 일부러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는요, 그 이름이 나옵니다. 황하영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요?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황하영이 누군지 알 겁니다. 윤석열의 후원자라고 되어 있죠. 예, 윤석열의 오래된 40년 지기 동해의 황하영, 동부전기산업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 밑에 또 신영수 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천, 그렇죠? 신영수 의원은 한나라당 출신이고요. 2014년도 지방선거에 성남시장 선거가 있었는데요.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그때 현직이었던 이재명 새정치민주연합 후보한테 밀려서 낙선이 됐던 사람이 바로 저 신영수 의원입니다. 그 밑에 또 이철규 경기청장, 동해 국회의원. 야, 이철규 씨는 참 이 김춘식의 노트에 굉장히 많은 곳에 등장을 하는데 전혀 열린공감TV를 통해서 저희가 반론권을 부여했을 때 김춘식은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를 고소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또 검찰이 또 기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보도를 보고도 검찰이 기소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시면 맨 아래쪽에요. 좀 이상한 얘기가 있는데요. 100억 수표를 발권해서 사진 찍어서 주시면 130억 지불. 이게 뭔 얘기일까요? 100억을 수표를 발권해서 사진을 찍어서 주시면은 130억을 주겠다. 100억을 인증을 해주면 130억을 주겠다는 건데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뭐 그 위에 이회창 비서실장 맹형학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볼까요? 이쪽을 보면 곽창조 원주검찰지청장 이름도 들어가 있고요. 이청봉, 이영웅, 처남,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강순규 들어가 있네요. 윤석열 정부의 초대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이었죠. 시민사회 수석 강순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김총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김총리는 과연 누굴까요? 3179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 김총리. 글쎄요. 최근까지 김총리 하면 김황식? 김부겸? 김민석일 리는 없고요. 김황식, 김부겸 중에 한 명이겠죠. 그 밑에 또 국가원로회의, 사무차장, 배임관 연락처가 있고요. 이런저런 또 메모들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다음 또 볼까요? 여긴 또 깜짝 놀랄 만한 이름이 있네요. 자, 위에 김웅 의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웅 의원. 누구신지 아시죠? 전 검사입니다. 그 김웅 의원 밑에 서울시에서 14억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김웅 의원 14억 서울시에서. 저것도 나중에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최수송 하이라는 뭡니까? 연예인 아닌가요? 최수송 하이라는 배우 부부의 이름 밑에 유인촌, 문화특보 바로 옆에 청와대라고 적혀 있고 김대기 비서실장, 문화차관, 일본 고문, 최수송 하이라는 왜 저기다가 이름을 적어놨을지 의문입니다. 그렇죠? 저거는 제가 다음 장에 보면 약간 설명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서희건설, 요즘 되게 말썽 많은 건설사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건설회사가 이 지주택이라는 걸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던 그 회사, 건설사가 바로 서희건설입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실 또 비화폰으로 보이는 전화번호가 있고요. 직통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뭐 정광훈 목사 교회인데 멤버십과의 관련된 내용도 있고 자유통일당의 김학성 교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보면 권성동도 있네요. 하하, 참 권성동은 빠지지 않습니다. 예. 권성동. 그 다음에 황진경 큰 스님. 권성동 밑에 보면 구미의 석불 스님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바로 권성동의 외삼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지요. 자, 근데 그 밑에 방위산업이라고 적혀 있고 원유 얘기 들어있는데 저기 1조 원 사우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1조 원. 환경정화 작업의 토양 1조 원 사우디. 자, 요걸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최수송 하이라 부분 밑에 양재무 감독이라고 되어 있죠. 저 양재무 감독이 누구냐면요. 윤석열 취임식에 총 음악 감독을 했던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 편곡 양재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얼굴까지 공개합니다. 저 사람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아마 한일평화 콘서트란 거를 해서 거기에 최수종 하이라를 뭔가 MC 역할로 맡기려고 했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메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양재무 감독도 역시 김충식과 연결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지요. 강효상,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었던 사람의 전화번호도 적혀 있습니다. 강효상 씨는 2016년도에 새누리당 현 그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서 제20대 국회의원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현재 법무법인 대류가주의 고문입니다. 이규철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바로 지난 그 박근혜 특검 당시에 박영수 전 특검의 특검보였던 사람 이규철 변호사. 그리고 윤석열과 함께 특검으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관련해서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을 찾아가서 뭔가 얘기를 나누고 나오다가 기자가 물어보니 윤석열과 강아지 얘기만 하고 나왔다고 말했던 바로 그 대류가주. 거기에 고문입니다. 자, 그 다음 주진우 민정수석실의 검사. 그 위에는 무슨 그 사건 번호인 것 같죠? 거기에 박진아 검사, 수사과의 이영진 계장 815호까지 써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어떠한 사건의 청탁을 하기 위해서 주진우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하나씩 사건 번호를 불러주고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혹은 해결했던가 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메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이고 빠질 수가 없네요. 윤갑근 대검 공안부장이라고 적혀 있지요. 그 밑에 또 돈이 있습니다. 1억, 15억, 그 다음에 12억. 이게 다 무슨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문규가 고소를 하고 피고인이 안소영 같은데 20억. 어이구. 한성교 의원 전 용인, 한성교 의원의 이름도 보입니다. 그렇죠? 이 두 명의 이름, 윤갑근, 한성교, 또 두 사람의 이름도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장제원 전 의원도 2023년도 3월 2일 날 만난 것 같죠? 저 위가 무슨 그 폴리큐렛? 뭐 어떤 장소 같죠? 거기서 장제원 의원을 만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사람이 그 유명한 임명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저 임명진 목사가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인해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변모하던 그 과도기적 시기에 그 당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꼴통 보수적으로 알려져 있는 목사지요. 야, 여기는 뭐 그냥 얼굴만 봐도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 쫙 되어 있네요. 정진석, 그렇죠? 그 밑에 권성동, 이철규, 바로 옆으로 청안보실장 김성한이라고 적혀 있죠. 김성한 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제5대 국가안보실장을 윤석열 정권의 장관급 국가안보실장을 했던 사람인데 연속해서 만났네요. 네, 이게 2023년 6월 5일부터 7일까지 쭉 만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때부터 계엄을 뭔가 기획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 계엄의 꼭대기에도 김충식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군 장성들과 김충식이가 아주 긴밀하게 자주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노상원 전 정보사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김충식을 잡아야만 내란 사건도 제대로 파헤칠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네 명의 이름들이 모두 깨알같이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빠질 수 없죠. 김용 의원. 네. 근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해요. 전화번호를 저희가 그 위에 있는 대통령실 비선 전화번호인 거는 알겠는데 그 아래쪽에 김용현은 분명히 이 사람 김용현입니다. 이러면 김용현이죠. 그런데 영동 김용현이라고 돼 있고 56년생이라고 돼 있는데 김용현은 59년생이거든요.
헌법재판 행정차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재판 행정차장이라는 직함은 없고요.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있는데 행정처장이라는 직함은 없는데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김용현이가 아니고요. 김용호거든요. 김용호. 그 사람은 또 6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틀린 거라서 뭔가 헷갈려서 적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김용현이가 또 다른 곳에 메모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참 이 사람들도 빠질 수가 없네요. 최철규 시민사회 비서관이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실 산하에 국민통합비서관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현재 강원랜드 부사장이 됐습니다. 최철규 씨. 그 밑에 또 여러분들 유명한 김대남 행정관, 과거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를 했던 사람도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핵심 실세들을 다 만나고 다녔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 김용현 실제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확실히 이거는 김용현이가 맞습니다. 김용현 용산 경호처장 김용현도 만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영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영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동훈 장인이라고 써 있죠. 진영구 검사장, 한동훈 장인. 드디어 최상목도 나옵니다. 최상목 씨가 경제수석 비서관 시절에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청와대 최상목 경제수석, 왕윤정 국가안보실 경제안보 비서관까지도 이름이 깨알같이 적혀 있고 기획재정부의 박기선 기획 1차장, 김우현 관리자금 담당, 그 밑에가 또 신기하게 돈 얘기가 나옵니다. 조세희 최순덕한테 3억. 이 사람은 뭐 했다면 다 억대네요. 그렇죠? 정광훈 목사님, 그 최이식 비서라고 써 있고 또 잘 나가다가 최보살은 또 뭡니까? 최보살. 맨 밑에 홍라이인데 홍라희가 아니고 홍라이라고 적어놓고 초청 2009년인가요? 2천억. 아무튼 이 두 사람의 이름도 왕윤종, 최상목의 이름도 여지없이 김춘식의 수첩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이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혁신처장이었는데 아까 이재명 정부의 초대 인사혁신처장이 이제 최동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기에 추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천? 강원랜드의 대표로 김기호란 사람을 추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김기호란 사람을 찾아보니까 현재 진짜로 강원랜드의 뱅크팀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철규 총장, 인재영입 위원장. 이철규는 아무래도 동해 쪽, 강원도 쪽 인맥이기 때문에 이철규를 통해서 혹은 인사혁신처장을 통해서 강원랜드 김기호를 대표로 추천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만한 메모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김기호 씨는 현재 강원랜드의 뱅크팀 팀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1월 10일자 달력에 1월 29일 최은순 저는 나쁜 인간입니다. 근데 이게 글씨체가요. 그동안 제가 쭉 봐왔던 김충식의 글씨체하고 요 글씨체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요. 본인이 스스로 나쁜 인간이라고 하니 나쁜 인간이죠. 네. 31일 날 이게 언제입니까? 1월 31일 날 2023년 1월 31일 날 윤점심 윤석열을 만난 것 같아요. 윤점심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미팅들이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바쁘십니다. 이분은 매일매일 바쁘시고요. 3시에 또 김차관을 만나네요. 또 2월 달로 가보면 무궁화 신탁도 나오고요. 저희가 그동안 계속 무궁화 신탁 얘기했지 않습니까? 25일 날 드디어 또 DMZ 땅 기증을 하는 사람을 또 만납니다. 근데 저게 고송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저게 DMZ 땅은 개인이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구린내가 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다. 빠질 수가 없죠. 오세훈. 오세훈도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내란에 김충식은 굉장히 많은 이른바 똥별들로 알려진 하나회 출신 군인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도가 되어서 내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제가 몇 번 공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베스트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라는 것은 김춘식이가 주최했던 행사였는데 거기에 대부분 보이는 장군들이 다 하나회 출신 장군들입니다. 그 두 번째에 있는 노용래 장군이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상원입니다. 노상원이가 과거에 이름을 노용래로 썼거든요. 이 봉투가 무슨 봉투라면은 이 장군들이 이 커다란 봉투에다가 김춘식의 후원금을 넣어서 후원을 해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봉투였는데 저기다가 무슨 수표를 넣지는 않았을 것 같고 현금을 잔뜩 넣어서 후원을 한 게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물론 돈은 없었습니다. 박세직 누군지 아십니까? 대한제항군인회 회장이 바로 박세직입니다. 대한제항군인회는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미국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다시 갖고 와야 된다, 한국이 가져와야 된다라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작권을 갖고 오면 안 된다, 환수를 유보해야 된다라고 서명운동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뭘 해먹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자주국방 하셔야지요. 전작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유사시한 일이 벌어지거나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나라에서 작전 통제권이 있어야지 왜 다른 나라가 작전 통제권을 갖습니까? 그런데 저 대한제항군인의 박세직과 김춘식은 이렇게 오래전부터 저렇게 지냈던 사이다. 저 옆에 있는 장군들, 저 장군들이 다 하나회 출신 장군들이거든요. 한 명씩 볼까요? 아주 유명한 장군들 많습니다. 예, 김장관 있고 그 밑에 이수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수동은 감찰단장인데요. 현재 공군 법무부 실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 유학성 있죠? 그 유명한 유학성. 자, 여기 또 이제 김익준 대령이라고 있는데 이 김익준 대령은 경기 북부 시설단 단장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땅, 아까 말씀드렸던 윤남근 판사와의 동거래를 하는데 바로 그 땅 옆에가 바로 붙어 있는 땅이 군부대 공병단 땅입니다. 그 공병당이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는 땅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그 공병단이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거거든요. 그 이전을 하기 위해서 저 경기북부 시설단 단장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김춘식이가 연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이제 이규성 중사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실무자입니다. 그리고 과장이 어수신 소령인 것 같은데요. 저런 사람들하고 열심히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드디어 통일교가 다 나오네요. 정원주, 통일교 비서실장, 한학자의 비서실장이죠. 선문대 총장, 선문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통일교 산하의, 통일교 재단의 학교입니다. 선문대 총장 황선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총장이 바뀌었고요. 전 총장입니다. 네. 황선조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대부분 다 통일교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또 유학성도 있네요. 네. 유학성 누구인지 아시죠? 자, 근데 정말 특이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분을 아실란가 모르겠는데요. 백군기, 6월 29일 날 백군기를 만났다라고 적혀 있죠. 백군기가 누구냐? 사성장군 출신이고요. 8대 경기도 용인시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9대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고 2018년도에 현근택 씨와 경선에서 이겨서 민주당 후보로 용인시장에 당선됐던 사람입니다. 22대 국회에도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컷오프 되었던 사람인데요. 저 사람 민주당으로 용인시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백군기 시장님 되시죠? 저는 탐사저널온의 서정필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뭐 하나만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렸고요. 네네네. 시장님 혹시 김충식이라는 인물을 아시는지 해서. 누구? 김충식이요. 그 요새 뭐 그 김건희 일가와 연관돼 있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인물인데 혹시 아시는지 해서. 잘 몰라요. 그 송파문화원장 지내고 뭐. 근데 그 양반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정보를 한번 줘보세요. 나 전혀 기억이 없는데. 송파구 도예가고요. 그 송파문화원장 지냈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뭐 사실상 장인이다 뭐 이렇게 불리던 인물이거든요. 언론에 나오는 분? 네네네. 전혀 몰라요. 저는 전혀 몰라요. 전혀 뭐 일면식도 없고. 일면식도 없어요. 네, 그냥 확 끊어버렸는데요. 자, 아무튼 뭐 일면식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는 반론권을 부여했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9년이죠. 2019년 6월 29일 날 백공기라고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동명이인인가 보죠. 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이제 3월 달에 돈이 이게 얼마입니까, 여러분? 522억 5천만 원 맞나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다 억이야. 그것도 무슨 뭐 1억, 2억도 아니고 522억 5천이라는 돈은 어디서? 아이고. 자, 보실까요? 3월 18일 날 신승용 공병단장을 또 만났네요. 신승용 공병단장. 저 사람은 그 54대 공병단장이고요. 대령이었습니다. 학군 37기고요. 저 사람도 만났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최세창. 최세창 모르는 사람 없지요, 여러분들? 최세창 하나회 멤버였고요. 노태우 전두환 정부에서 합창 의장,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파견됐던 제3공수특전대단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실탄 배부와 실탄 사용을 지시한 자, 신군부 정권 탄생을 했던 유혈 진압을 지시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2023년 7월 18일 날 김부겸 총리 방문 4시. 이건 저 김부겸 총리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물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예, 김부겸 총리님이신가요? 네네. 예. 예, 저는 탐사저널론의 서정필 기자라고 하는데요. 뭐 하나 확인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예. 혹시 그 김충식 씨라고? 네. 아마 우리 지역 주민인가 봐요. 할아버지라며. 예. 그 동네 할아버지가 아마 내가 입주했을 때 예. 주민들 이제 아마 초청을 했어요. 네. 동네 사람들 아마 그때 왔다가 뭐였죠? 예, 저희가 취재하고 있는 것 중에 총리님이 그 2023년 7월 18일에 그 총리님하고 이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만났다고 메모가 되어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방문이라고 돼 있더라면. 네. 방문이라는 게 그게 그 양반이 그 동네 주민이라니까. 그 동네 주민인데 내가 그 무렵에 우리 주민들을 이제 원주민들 등 뭐 그 동네 주민들을 초청했어요. 아마 거기 왔다가 뭐 했는데. 그럼 그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총리님? 그럼? 지역이 나는 강화면 전술이고. 아마 전술이고. 그 할아버지도 아마 강화 사람일걸요. 그런 뭐 했는데 나는 구체적인 뭐 이름하고 다 모르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모르시고. 모르죠.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안 그래도 뭐 어디 다른 데서 전화가 왔길래 글쎄 갑자기 내가 아는 김충식이라는 분은 내 2, 3년 선배 중에 언론인 출신이 있어요. 그리고 거긴가 싶어서 했더니 그게 아니고 할아버지라고 그러더만. 네, 이미 벌써 몇 차례 저희가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전해 들으신 것 같은데요. 동네 할아버지. 물론 김부겸 전 총리는 경기도 양평군 강화면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글로 경기도 양평군 강화면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을 초대를 했다.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온 동네 할아버지다.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현재 저희 서정필 기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만났을 것이다. 그리고는 나는 전혀 모른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즉 양평에 있는 자기 집에 김충식이라는 그 양평에 살고 있는 동네 할아버지가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부겸 총리님, 여기는 총리시거든요.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총리시라고 김부겸 총리께서 사시는 양평군 강화면하고는 좀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김부겸 총리님 자택에 방문한 거는 알겠는데요. 총리실에서 도자기 받은 사진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원 의원, MBC 보도본부장 박광원 의원. 박광원 의원은 2019년 8월 15일 날 적혀 있네요. 이때가 현역 의원 시절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박광원 의원한테도 저희가 한번 반론권을 주기 위해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박광원 전 의원님이시죠? 네, 저는 탐사저널론의 서정필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그 뭐 하나만 확인하려고요. 네. 혹시 의원이 김충식 씨를 아시는지 개인적으로. 김충식 전 동아일보 기자.
아니요. 언론인 출신 말고 그 요새 네. 그 김건희 씨 일가하고 좀 관계 있다고 보도되고 그건 뭐 있잖아요. 전혀 모릅니다. 김충식 다이어리에 2019년 8월 15일에 그 박광원 의원님 이름이 좀 나와서 그런 다이어리에? 네네 김충식 저는 그 양반을 본 적이 없는데 몰라요. 그 네. 양반이 왜 그 양반 다이어리가 내가 이름이 왜 나오죠? 예, 그걸 저 확인하는 차원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네, 전혀 저는 전혀 몰라. 나 김충식 그분을 알죠. 남산의 부장. 근데 네. 뭐 요새 뉴스 나오는 그 김충식은 모르시나요? 전혀. 저는 이름 자체를 네. 지금 듣고서 김충식이라고 난 그 양반밖에 안 떠오를 정도로 전혀 모릅니다. 네. 뭐 아무튼 반론권 드렸으니까 전혀 모르신다고 하니까 전혀 모르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만은 김충식의 노트에는 이렇게 일정표에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박광원 의원은 열린공감TV와 저 정천수 PD를 고소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현역 시절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랑 윤석열 후보와 대선에서 맞붙었던 그 시기에 저 박광원 의원이 민주당 공보단장이었습니다. 공보단장. 당시 의원들에게 단톡방에다가 열린공감TV 보도 받지 말라고 지시했던 사람입니다. 그거 저희가 보도했다는 이유로 저를 고소했었습니다. 당연히 무혐의 나왔지요.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 이낙연계 중에 한 명이었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평호, 총리실 민정실장 남평호 전화번호 있고 그 옆에 이낙연하고 또 전화번호 있네요. 자, 이 남평호는 이낙연 전 총리의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저 남평호 씨에게도 반론권을 줬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세미래 사무총장 남평호 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탐사저널원의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예, 2019년 혹시 10월경에 거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막역한 사이인 김충식 전 송파문화원장을 혹시 국무총리 그 당시 민정실장일 때 혹시 뵈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2019년 민정실장으로 근무하실 때 김충식 씨를 뵌 걸로 메모가 돼 있거든요. 예, 사실관계 좀 확인하려고요. 저는 기억이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 송파 전 문화원장 김충식 원장을 모르세요? 이제 전혀 모르고 나는 같은 대학교 김충식 부총장은 기억나도 예. 송파에 계시는 김충식 씨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남평호 현재 세미래 민주당 사무총장이죠. 예, 본 적이 없다. 예, 기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반론권 실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이낙연 씨의 또 연락처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낙연 씨한테도 저 연락처로도 한번 전화를 해봤는데요. 이상한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 이낙연 총리님 모시는 노창훈 보좌관입니다. 그 김충식 씨 관련해서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는데, 김충식 씨가 누구시죠? 그 국가원로회의의 회원도 하고, 뭐 송파 문화원장도 하고, 요새 뉴스 많이 나오는데, 그 뭐 김건희랑 연결돼 있다, 뭐 최은순 씨랑 내연남이었다, 뭐 그렇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 김충식, 그 전에 저희가 무슨, 어딘가요? 무슨 몇몇 유튜브 언론 같은 데서 연결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반박 많이 했는데 저희 뭐 전혀 일면식 없고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총리님한테 직접 좀 확인을 제가 하시고. 확인해 드린 걸로 충분할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김충식 관련해서 네. 뭐 열린 땡땡 이런 곳에서 뭐 가짜뉴스가 많이 있었고요. 그때마다 저희가 그 반론을 많이 제기했는데 그게 아마 그 김충식 씨라면
같은 내용일 거고요. 전혀 그-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이낙연 전 총리님하고는 직접 확인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저기 보좌관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낙연 측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더라고 확인하신 걸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의 노창훈 전 보좌관에게 얘기 듣기로는 열린 땡땡, 아마 저희 열린공감TV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낙연과 김충식 씨가 서로 친분이 있다는 의혹 제기 보도가 다 가짜고 허위 뉴스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장 이인영. 제가 알고 있는 이인영 씨가 맞을까요? 네. 1월달 달력인데요. 위쪽에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장 작품 준비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이인영 작품 준비. 아마 저분에게 뭔가 작품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만은. 그죠? 그리고 그 밑에 김 검찰총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김수남 검찰총장으로 추정이 돼요. 이인영 김 검찰총장 작품 준비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장 이인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의원한테도 반론권을 줘야 될 것 같아서 연락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전화는 안 받으셨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해서 김충식을 아냐고 물어보니까 글쎄요 기억이 없는데요 라고 답이 왔습니다. 2019년도 1월 다이어리 메모에 작품 전시라는 글씨와 함께 의원님 이름이 발견되었다라고 확인차 연락을 드립니다니까 아직까지 읽지 않고 계십니다. 혹시 이인영 의원님 이 문자 보신다라면 혹은 이 방송 보신다라면 답을 한 번 더 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반론권을 부여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한번 스크린샷 찍어 놓으시고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보시고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참 이게 2018년도 달력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화수석, 시민사회 수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월 30일 날 써 있어요. 10월 30일 날 3시에 만났어요. 문재인 정부의 시민사회 수석은 누구냐면요. 이용선 씨입니다. 이용선 씨. 그래서 그 이용선 씨한테도 반론권을 주기 위해서 연락을 해야겠다 싶어서 연락을 드렸더니만 이용선 씨는 현재 의원이죠.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혁진 의원이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듯합니다 하니까 진짜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현재 민주당의 이용선 의원님한테도 반론권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용선 의원님이 문재인 정부의 시민사회 수석 시절에 2018년 10월 30일 날 김충식을 3시에 만났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제대로 질의를 해봐야 될 것 싶은데 현재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마지막으로 매진맛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가 드디어 8월 6일 날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김건희 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김건희가 저때 잘 자기 발로 걸어 나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과거 청산의 발목을 잡히느니 미래로 가겠다고 결심을 한 듯 싶습니다. 하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는 사람들과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도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특검을 해야 하고 특검이 안 되면 정의로운 검사, 정의로운 경찰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특검은 180일 정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 검사들 이외에 제대로 수사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찰, 검사들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됐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나 할까요? 현재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 관련해서 합수팀이 만들어졌다. 경찰, 검찰, 세관. 엄청난 수사진을 모았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라고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수사는커녕 묻기 바쁩니다.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팀장 검사 그리고 그 이후에 대검 차장에 이르기까지 실제 검사들과 직접 통화를 해보니 손 놓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김건희는 보여주기식이라도 결국 기소는 될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처럼 긴급 체포가 되거나 구속될까 생각을 해보면 갸우뚱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초범이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사건이 현재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는 기득권들과 촘촘히 연결되어 있고 김건희가 갖고 있는 캐비넷의 족쇄처럼 연결되어 있다 보니 어떻게 해서라도 김건희를 감옥에 보내라는 사람들보다도 묻어주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기껏 해봐야 도이치모터 사건으로 초범이라는 이유로 3년에서 5년 정도 그렇게 그치는 게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의 V0는 김건희였습니다. 김건희는 윤석열 머리 위에 앉아있는 소두무적의 형상을 하고 모든 기득권 세력과 야합해서 천문학적인 이권을 챙기고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빼돌렸습니다. 하루빨리 저 김충식을 잡아야 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다라면 저희 열린검TV가 또 하겠습니다.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